네, 29강 2부 방송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인데요. 근본에 3차 매각기일이네요. 2022년 12월 19일이면은 오늘인데, 잠깐만, 오늘 12월 19일이죠. 이거 아직도 이게 이 스피드 옥션에서는 말이죠. 이게 지금 경매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은 아마 또 내년은 넘어가겠죠, 그죠? 넘어가는데. 자, 어쨌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요. 항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문제라니까요. 임차인 김모 씨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7월 29일이잖아요. 그죠? 7월 29일인데, 이번 보니까 2016년 4월 29일 날 빠르잖아요. 진입 날짜가. 저당권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당 요구는 2021년 4월 20일 배당 요구를 하셨네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또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럼 이 임차인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종기일이 2021년 5월 3일이죠. 배당은 언제입니까? 2021년 4월 20일이잖아요. 그죠? 4월 20일 날 배당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 이는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또 건짜, 이게 또 근로복지공단이야. 이게 뭐 4,400만 원 떡 들어와 있는데 말이지. 4,4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또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면 아마 근로자 임금 채권일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하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 말고 뭐 다른 가지 압류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금액 자체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 4,400만 원 이게 픽스 된다면 가압류니까 픽스 된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금액이 유동적으로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면 해보죠. 뭐 물건이 진짜 괜찮다면은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막 겁신합니까? 무서워요. 그럼 경매하지 말아요. 안 하면 돼. 간단해.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채권이 가압류 금액처럼 이게 얼마입니까? 4,400이다. 만약에 4,400이더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자 이거죠. 이게 딱 조사 방법 그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또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된다 하면 이게 정보를 공개해라 이거지. 이런 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400을 인수한다 그러면요 1억 5,300 일체감정 가격인데 역시 마찬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진짜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 오늘 딱 매매 계약 쓸 적에 1억 5천만 원에 1억 5,300만 원 딱 쓸 수 있냐 이거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딱 조사해야 되는데 이건 감정인들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평가도 개판 5분 전에 막 평가 버린다니까. 이걸 우리가 100% 신뢰하고 입찰 가격이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고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이 사람들이 감정 가격을 이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요. 가격 시점 언제입니까? 2021년 3월 4일이죠. 입찰 시점이 2022년 12월 달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1년하고도 한 2년 전 가격이잖아요. 그죠? 물론 2년여 전에 1년 또 2년 가까이 된다고 그죠?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뭐 1억 5,300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시절이 요상하니까 또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뭐다? 요즘 서울 같은 경우 뭐 아파트 뭐 수도권 같은 경우 반값 반으로 막 매덕이 빠지고 그런 뉴스 막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 했을 적인가 우리가 못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근로복지공단한테 전화해보니까 이 사람들 뭐 우리 4,400이에요 놓고 알았어요. 그럼 봐가지고 1억 5,300 맞다 그러면요 이걸 기준해가지고 좀 시절이 뭐하니까 이러면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봐가지고 이게 보니까 배당 요구 했지 배당 요구 했는데 보니까 그럼 한 1억 한 4천 정도 내가 써야겠다. 1억 4천 정도 써야 되는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4,400만 원 빠져나가니까 그럼 뭐 봐가지고 내가 한 1억 정도 선에서 입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입찰 금액을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관건이 그겁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압류하니까 이게 뭐 세원관리과 보니까 또 뭐 압류국 보니까 자격 징수부 또 보니까 세정과 보니까 그죠? 전부 다 그 세금이랑 세금.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 분명히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압류, 가압류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전부 다 소멸되죠. 그죠? 다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소멸되는 게 맞아요. 이게 소멸된다는 것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이 소멸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고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당해서의 우선 원칙에서 우선 변제. 그죠? 또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을 따라가지고 법정기일이 만약에 임차인의 전입 날짜보다 빠르다든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복병들이 딱 숨어있다가 나중에 팍팍 튀어나와가지고 낙찰자를 괴롭힌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우리가 말이 경매 물건을 이제는 말이 예를 수십 건 낙찰 받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수십 건 낙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 우여곡절 끝에 한 건 딱 낙찰 받았는데 팍 파괴가지고 이런 복병들이 짱짱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봐가지고 아이고 그때부터 머리 아파요. 봐가지고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집안 가정 파괴된다니까. 파괴 그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동지원권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또 보니까 이제 성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이게 현재 전부 다 경매 진행 중이죠. 경매 진행 중이니까요. 1772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소재하는 동부아파트입니다. 동부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년이죠. 2023년 1월 25일 날 1억 6,900여만 원을 해서 최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감정가 3억 4,50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올해 가격 시점이 우리는 항상 이 가격 시점 보셔야 됩니다. 감정인이 언제 이 현장 나갔냐. 이게 2022년 5월 12일 날 이게요. 감정인이 이 날짜에 현장 나가서 가격 조사해 보니까 얼마더라 3억 4,500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뜨끈뜨끈해. 그럼 봐가지고 이제 2013년 1월 달에 입찰을 한다면요. 이미 이때 3억 4,500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가격이 더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유, 보니까 맨날 집도 안 팔리고 완전히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죠?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말이지요. 보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임차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모시 해가지고, 아, 세상에 전입신고만 덜렁 해놔버렸어요. 완전 허허벌판이야. 확정일자도 없대. 배당요구도 안 했대. 배당요구 안 했으니까 확정일자 받은지 안 받은지 그 법원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대항력이 있대. 우리 봐가 대항력이 있다는 게, 야, 이 사람이 가짜 아냐? 가짜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9월 23일자 건전한권 요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이거 빠르잖아요. 2014년이니까. 일단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보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조모 씨가 일단 우리는 임차인이다라는 그런 가정 전자에서 분석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이게 요 등기부등본상에도 보니까 건에 이게 근로복지공단이에요. 네. 2천 얼마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2022년 5월 23일자 임금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해 놨습니다. 2022년 5월 23일입니다. 우리도 날짜 잘 보셔야 돼. 예. 날짜를 딱 보셔가지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해가지고 2022년 5월 23일이거든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년 7월 4일이잖아요. 5월 23일 같으면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잖아요. 그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근로자가 임금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배당요구를 받아가는데 단 이 사람 뭐다? 최우선 면제야.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럼 우리 또 이거 문건 접수 내용 한번 보입시다. 봐가지고 문건 접수 내용을 보면은 근로복지공단 해가지고요. 이거 우리는 문건 접수 내용 항상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째려보셔야 돼. 이거 나와 있잖아요. 2022년 5월 23일 날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년 7월 달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금채권자에서 이게 근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했대요. 그렇구나. 근데 과연 이게 제출만 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설정 금액이 근로자 임금 채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겨우시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냐?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왜냐면 돌아서면 여러분들 다른 생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처럼 맨날 뭐 이런 경매 정보 보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지겨울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그 코로나 어느 정도 종식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침체 국면에서 이제 약간 이제 화랑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는요. 안정의 경미 TV 채널에서 방송 라이브 방송하잖아요. 물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재방송 보시면 되는데 라이브 방송을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랑 씨름하십시다.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는 또 돈 벌어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간혹가다 방송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지 마시고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그걸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뻑하면 산으로 올라가니 뭐 편집을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막 짜증이 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 요구 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기부등본 보자 이거지. 도대체 어디에서 근로복지공단 해가지고 잠깐만요 좀 했네. 근로복지공단이 어디 있느냐, 어쨌든 우리 근로복지공단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울산에 이 본점 있는 것 같아요. 울산, 중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뭐 전화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뭐, 이야기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야기 안 해주면 또 뭐, 좀 그렇잖아요. 이게 미심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입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보입시다. 이게, 아까 조모 씨라는 사람 전입신고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제 과연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듯하다. 그럼 과연 이 사람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은 가짜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니까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이죠. 소유자 이분입니다. 허모 씨 이분입니다. 이분의 주소지를 보자. 이분이 주소지 보니까 경기도 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근데 이 물건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데 돼 있다. 본건이 아니고. 근데 임차인인 듯한 사람이 여기에 주민등록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세대열람을 해보니까 여기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설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지라도 봐가지고 난 임차인이다 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저당권자 있잖아요. 저당권자 최모 씨 이 사람한테 문의해봐가지고, 저기 혹시 당신 담보 잡을 적에 이런 사람이 있었냐. 근데 일반 개인이 말이죠. 또 저당권 잡으면요. 이게 뭡니까? 일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대차 관계 부존재 확인서라든지 이런 각서를 받아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거 받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데 되다. 얘는 임차인이다. 라는 그런 전자에서 저는 과거에, 요 한 몇 년 정도 입찰 안 하니까 과거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접근을 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드려보고 싶고 또 다른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또 남부 사건입니다. 남부지방법원입니다. 2021 타경이고요. 2021 타경에 7075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도시형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이래, 도생.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2022년 12월 20날 해가지고요. 3,000매각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토지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502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밑으로 이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임차인이 딱 있네요. 그죠? 이분이 경매 신청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가압류가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어머야, 20억 800만원 되어있으니까 이게 말소되지 않는 이상은요, 이 누가 들어옵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임차인인데, 이거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김모 씨인데요. 김모 씨하고 다시 전대차 계약 체결 하면서 만약에 박모 씨가 전차인이다. 이 사람 전대인 하게 되면요. 이 사람, 김모 씨의 전입한 날짜 이때로서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걸 누가 들어와서 살겠냐고 안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 때문에 방에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니까 에이씨 해가지고 임차인 김모 씨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기 또 보니까 또 나와 있네. 보니까 뭐가 또 2022년 1월 13일자 임금 채권자 교부청구서가 채권계산 제출한 겁니다.
교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럼 우리는 또 보니까 2022년 1월 13일이죠. 요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니까 보자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입니다. 2022년 올해 1월 13일인데 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여긴 보면은 여기 있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3월 21일이죠. 1월 23일 날 교부 청구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교부 청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는 이게 또 문건 접수 송달내가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3일 어디가 뻔노? 2022년 1월 3일 해가지고 어디가 뻔노? 압류권자 교부 청구한 게 안 나와 있는데 봐가지고 또 봐가지고 여기 1월 10일 안 나와 있네. 예. 여기 자 밑에 나와 있네. 저는 1월 13일인데 1월 3일로 봐버렸네요.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임금 채권자 이렇게 나와요. 임금 채권자 이게 또 개인이 또 교부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사 방법은요. 제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기발한 조사 방법이 있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쓰셔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저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딱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니 그걸 왜 안 보여주냐고.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그 다른 영상물 보신 분들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법원에 말이지 2002년 7월 1일에 해가지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사건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말이지 경매법정에서 보여주게 되면 경매법정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확 그냥. 두 번째, 또 그걸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민사집행사건 기록부가 훼손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지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법정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경매법정 가시게 되면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모자 떡 쓰고 있으면 어이 가시 모자 벗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집행관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옆에 보면 집행관 보조들이 있거든요. 이 양반들 해가지고 안에 저 경매법정에 질서를 좀 어느 정도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줘. 말 같은 소리 하라고 말 같은 소리.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저는 자꾸 이게 어디에다 건의를 해서 된다 그러면요. 그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만약에 그런 또 건의하는 이게 어디다 루트를 아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해볼게요. 예.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에 있고 이게 이제 2021 타경입니다. 경주 지원인가요? 2021 타경에 12,564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와, 또야 많이 유찰됐죠. 보세요. 2022년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억 6,800만 원인데 계속 유찰대가 근본 2023년 1월 3일 날에서 2,823만 6천 원까지 입찰 금액이 떨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되게 싸다. 싼데 뭔가 싼 이유가 있다 이거죠.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여기에,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강제경비 신청했어요. 8,200만 원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거든요. 과연 그럼 우리는 이걸 입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보니까 여기서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9일 강제경비잖아요. 그죠? 근데 김모 씨는 2021년 다 6월 달이니까 한 두어 달 먼저 전입신고해버렸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네, 세상에. 배당 요구 안 하고 대항력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결국 뭐다 1억 2천만 원은 낙찰자한테 받겠다는 것이고, 이런 건 안전하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아니, 이건 권리신고만 한 것은 권리신고 자체만 한 것이지, 배당 신청한 건 아니거든요. 권리신고만 했다는 것은 뭐다? 나는 뭐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왜 권리신고했어? 나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감나라 대추나라 해가지고 좀 간섭하려고 하면 내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내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내 권리신고한 것이요. 왜 떨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일단 인수한다. 인수하니까 우리, 요게 이제, 여기 소위 상수다, 상수. 1억 2천만 원이 완전히 픽스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인수하는 거예요. 알았어. 1억 2천만 원 인수하는데 이게 안전하다 이거죠. 왜 안전하다니까? 1억 2천만 원 인수하니까
1억 6,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또 정확한 시세라면 1억 6,800이란 말이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 인수하니까 빼야지 당연히. 이게 초등학교 산수잖아, 산수. 4,800만 원이죠, 그죠? 4,800만 원 했는데 이게 금액이 맞다 그러면은 이 날짜에 낙찰되었었어야지, 그죠? 이때는 이런 물건은요,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8천만 원 내놔라고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 자리에 8천만 원, 800만 원, 8억, 80억, 800억, 8천억일자라도 전혀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받아 가든지 말든 나는 오로지 한 사람만 보고 있어. 한 사람 누구다? 이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야.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얼마인데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내가 인수한다는 이것만 딱 보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감정가 1억 6,800이네? 그래 알았어. 1억 2천만 원 빼니까 4,800인데 왜 이렇게 한 번 더 유찰됐을까? 보니까 그럼 이 금액이 약간 좀 뭔가 이게 좀 고가로 평가되었나? 아니면 봐가지고 또 가격 시점 보니까 야 요거 봐라 2021년 9월달 작년이네. 작년 9월달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막판에 건물 상투 끝 잡으신 분들 특히 영끌하신 분들 아마 지금 죽을 만나실 겁니다. 봐가지고 이자율로 올라가 버려, 부동산 값 떨어져 버려, 환장해 버린다는 게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거야. 봐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봐가지고 2021년 9월 3일 날이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알파이지 않겠느냐? 이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보니까 뭐 1억 한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더라. 그럼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말이지. 이런 시절에 말이지. 내가 1억 5천만 원 주고 다 살 필요는 뭐겠습니까? 1억 5천만 원이야? 그럼 봐가지고 한 1억 한 4천 정도 내가 하고, 그럼 이거 1억 2천만 원 인수하지. 그럼 이거 내 2천만 원 정도 써야 되겠네. 야, 근데 근본이 2,800이네. 그럼 안 써. 그럼 다음 기회에 한 2천만 원 선에서 한번 찔러보는 것이죠. 찔러봐가지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법원 경매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숨 걸고 경매 투자할 거야. 그러면 진짜 돌아가신다니까. 그래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탁탁탁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걸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물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인수해요. 또 권리신고만 했어. 그것도 인수해요. 인수하는데, 그러면 나는 인수하는 보증금이니까 나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그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또 근로자 임금 채권 몇백억, 몇천억이 될 때라도 몰라. 얘네들 일단 경매시 매각을 다 죽어버려. 그죠? 그럼 나는 오로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딱 한 사람만, 딱 쳐다본다는 거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쉽지요? 간단하잖아요. 이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가 서서히 이제 지겨워져요. 지겨워지고. 이 정도 하고 지금 또 자료가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말이죠. 또, 저기,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대법원 사건번호를 한번 메모해 놓으시죠. 대법원 2015다에 20만 4,762호고요. 또 대법원 95다 28,304호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 배당 요구를 해야 된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래요.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쨌든 배당 신청하여라. 또 밑에 또 95다의 사건도 보니까 이 나와 있잖아요.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 채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적법하게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사건 번호 다들 메모하셨지요? 메모하셨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이게 이제 대법원 96다 1263호 이게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거든요. 앞에는요. 여기 하나는 보니까 배당 이익 판결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부당이득금 판결이에요. 근데 여기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당이득금 판결인데 이게 부당이득금 판결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근로자 임금 채권자들이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 제출 안 했어요. 채권계산 제출 안 하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몫을 그 경매 사건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받아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근로자들이
내가 배당받을 건데 왜 당신들이 가져간다. 당신들이 배당받은 건 부당이득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받는 소송 정했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보니까 판시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나와 있어요. 임금, 채권 등 실제법상의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 소극이 뭐다? 부정입니다. 인정할 필요 없다. 이게. 인정 안 한다. 또 이게 이제 판시사항이 있고요. 밑에 보면 또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96다니까 1996년도니까 이 당시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경명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이때는 경락길 이렇게 됐어요. 예, 경락길까지. 원래 이때는요, 이 민사소송법 하에서는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경락길. 그러니까 매각 허브길 있잖아요. 낙찰 받고는 일주일 있다.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락길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에서 보니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에는 법원에서 지정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배당 요구 하라. 이거 우리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하고요. 있고 또 나와 있네요.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건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법원에다가 나 이거 배당 요구 안 했다 이거지. 그런데 안 하니까 그 금액을 누가 후순위 채권자들한테 배당 받아갔다 이거지.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막 부정을 하니까 헷갈리죠. 이게 저는 이게 판결 내용도 보면요, 막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될 텐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발백 꼬아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이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자한테 이사는데 배당 받아간 것은 이유가 없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게 다음 페이지 이 자료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요 지금 제가 뭐냐면요 지금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요.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임금 채권이죠, 그죠? 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원래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배당 금액의 전체입니다. 배당 금액의 100%에 대해서 자기네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합니다. 둘 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니까 보증금 중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요, 배당 금액의 몇 프로? 50% 반만 최우선 변제 받아가라. 그런데 보니까 당해 사건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채권도 이게 같이 충돌돼 버려요. 1위화 했을 경우에 과연 배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내용은 말이죠. 제가 저희 채널에 보면요. 이거 따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영상물을 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그 영상물을 따로 찾으셔가지고 이거 검색창에다가요. 근로자 임금 채권 이렇게 치시게 되면 그 영상물 뜨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 대항력이 있다. 보증금이 1억이란 말이죠. 그죠? 을 저당권인데 2021년 6월 달이더라. 요 당시에는요. 서울입니다. 서울이니까 웬이 서울이잖아. 왜요? 어디요? 서울이요. 2021년 6월 달에 웬이잖아. 그죠? 웬과 웨어가 뭐야?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우리 검색창에다가요. 웨어 쳐봐요. 그럼 또 나와요. 그게 최우선 변제 관련된 그런 교통 정리하는 건 아주 간단해, 아주 쉬워. 아주 쉬운데 사람들 뭐 그거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웬 하니까 2021년 6월 달에 되면 이 당시에는 보증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들은요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근데 보니까 갑이 사람 보니까 보증금이 1억 원이잖아요. 그죠? 1억 원이면 요다. 1억 5천만 원 이하는 뭐다?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라. 따라서 이 사람은요 최대 맥시멈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2억으로 나와 있죠. 이 사람은요, 배당금 100%에 대해서 자기는 다 최우선 변제 받아간단 말이죠. 근데 요 임차인 갑은 뭐다? 배당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금 50%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금액이 율이 좀 틀리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임차인 하니까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5천만 원인데, 여기 보면 산식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뭐다, 이게? 배당할 금액의 50%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반이 배당 금액이 3억 원이죠. 3억 원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이게 1억 5천만 원 요겁니다. 배당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근로자 임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 여기 이 절반인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임차인 이 사람 5천만 원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이 사람도 보니 2억도 보니까 둘 다 최우선 변제니까 동등한 순위입니다. 동순위잖아, 동순위. 동등한 순위이다 보니까 각자 배당받을 금액에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2억 5천만 원, 이게 뭐냐니까요. 2억 5천만 원은요, 요 임금 채권 2억 있죠, 그죠? 임금 채권 2억하고, 플러스, 요 2억 5천만 원, 요 임금 채권 2억의 최우선 변제니까, 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플러스 한 게 보니까 이게 2억 5천만 원이에요. 분의 5천, 이게 분자 5천, 이게 뭐다? 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임차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더 불구하고 이 임금 채권 때문에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쪽으로 3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3천만 원밖에. 근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임금 채권가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여기서 보면 이 임차인은요 1억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배당 받아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1억 2천만 원 남아있죠, 그죠? 요 1억 2천만 원, 요게 1억 2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근로자 임금 채권은 배당금 전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주장하니까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가고 그 나머지 또 배당 금액이 1억 5천만 원 남아있다고. 지금 제가 제 말씀 좀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요 영상물만 딱 좀 배속 속도로 좀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최우선 변제로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했고, 여기까지. 그 다음 나머지 뭡니까? 1억 5천만 원 중에서 자기는 뭐다? 근로자들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억에서 1억 2천만 원 받아갔으니까 8천만 원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8천만, 1억 5천만 원 중에 8천만 원 하니까 1억 2천만 원 플러스 8천만 원 하니까 근로자들은 2억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게 1억 5천 중에서 8천만 원 배당 받아갔다 이거죠? 1억 5천에서 8천만 원 배당 받아서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7천만 원 남죠, 그죠? 나머지 7천만 원 뭐다,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여기 계산하면요, 전체 배당 금액이 3억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3천만 원, 여기 둘 다 요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3천만 원, 2억, 요게 이제 전체 2억 3천만 원의 최우선 변제라고. 최우선 변제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2번 타당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3억에서 2억 3천 빼니까 7천만 원 임차인의 배당받는. 따라서 임차인은 1억 다 받아가요. 근로자 임금 채권도 2억 다 받아가요.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당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간다. 물론 그렇습니다.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저당권자는 어느 정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요거 지금 제가 간단하게 빨리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를 하시면, 만약 이해 못 하신다 그러면은 제 채널에 보면요, 또 검색창에다가 근로자 임금 채권 하게 되면 또 요것만 따로 쏙 쏟아내가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12월 21일이죠? 2022년 12월 21일 날입니다. 12월 21일 날에는요, 어떤 걸 먼저 보여드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대아까 말씀드렸고, 근로복 종단 압력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12월 21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는 대의 변제하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 요 케이스 요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